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5월이 열렸습니다. 완연한 또 패밀리 시즌이죠. 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제 겹쳐 있고 또 해외 시장이 이제 휴장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뭐 국내 장도 거래 대금이 확 감소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FMC 기점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수급상으로는 조금 감소된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그런 형태가 이번 주에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은 크진 않았는데 업종별로는 또 차별화가 심했죠. 그래서 오늘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또 사료 곡물 관련된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은 또 굉장히 센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얘기들 좀 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이제 리오픈으로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수혜 그런 바이오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 또 이제 지금 시장은 뚜렷하게 사실 한두 달 상간의 호재 일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이벤트 드리븐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잘 먹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수급이 붙는 우주항공 쪽이 움직임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좋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은 뭐 아스코 참여 기업들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그리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전략으로 잘 실행을 하신 분들이 수익을 거두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장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능동적이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고 또 이제 재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장 코스피 지수 0.18% 빠졌고요. 268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그 미국장이 나스닥 기준 4% 넘게 빠졌죠. S&P도 3.6%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주말에 영상에서도 미국장보다는 훨씬 덜 떨어질 것이고 또 이제 이미 아마존의 급락 형태가 금요일 국내장 아시아장에서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장의 급락 자체가 아시아 폭락 그리고 한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쌍끌이 수급을 기점으로 이제 좀 추세 반전의 확률이 좀 높아진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국내장이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방어적으로 나올 거라 봤는데 생각보다 더 방어적이었어요. 그냥 약보합 정도 마감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놀랍고 사실 오늘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활발하게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거래액은 굉장히 급감했죠. 코스피 쪽에 9조 원 그리고 코스닥은 6.7조 원으로 굉장히 급감했고 뭐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비등한 수준 정도였고요. 수급은 오늘 뭐 별 큰 변동은 없죠.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1000억대 이상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80억 정도 순매도했지만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거고 해외 시장에서 오늘 뭐 중하권은 다 쉬었습니다. 니케이 증시만 이제 열렸는데 니케이 증시도 뭐 그냥 약보합 정도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 그냥 쏘쏘했던 그런 장세였고 코스피 지수도 뭐 그냥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 변동성 축소된 흐름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시장 모두 이제 양봉이라는 게 그래도 의미심장하죠. 약하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구도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서 체크할 포인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기관이 1000억 정도 같이 매도한 부분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죠. 시총 상위주들 좀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시장을 방어해준 상당한 이제 시세 흐름이었고, 뭐 양쪽에서 이제 팔긴 했지만 그 뭐 순매도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한 2% 내외 정도 약세를 보였고 카카오가 2.8% 약세, 네이버도 오늘 2% 정도 빠진 거죠. 그래서
미국장 급락이 네이버 카카오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론도 오늘은 1.7% 약세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계로는 좀 많이 빠졌네요. 나머지는 뭐 큰 변동성은 없었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이 2.8% 상승하면서 코스닥 증시를 좀 견인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고, 이제 뭐 확연하게 시총 1위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가 이제 득세하는 흐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LNF도 거의 한 8조 원의 시총 수준으로 오늘 플러스를 냈고, 오늘은 바이오가 좀 쉬고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좋았던, SP함은 좋았네요. 5% 강세. 최근에 이제 조정권에 계속 있었는데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어쨌든 중장기 성장성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ST팜 사실 뭐 조정을 받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삼 임플란트 거래 재개되고 나서 오늘 이제 반등 3% 만들어내는 흐름이었고, 안랩이 조금 세게 7%대, 그리고 골프전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지만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 튀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개별주, 개별주라고 보면 이제 뭐 테마단이겠죠. 오늘 보시면 뭐 대주산업, 뭐 사료, 뭐 곡물, 뭐 이런 농산물 쪽의 기업들이 다시 또 상한가 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 얼마 전에 급락 형태가 나왔잖아요. 근데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라서 사실 이쪽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일사료나 뭐 현대사료 이런 건 이제 사실 고점을 찍었다 보는 거고, 그 다른 종목들 아직 시세가 안 터진 것들이 그날 뭐 어쩔 수 없이 전체 센티상 음봉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이 여전히 돌고 있다. 뭐 빠져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뭐 더 극심하고, 또 이제 곡물 가격 이제 급락한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추이고, 전쟁 사태가 뭐 꺼질 만한 그런 기미도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붙는 형태, 그리고 시세가 또 나오는 형태들이 전개되면서 아마 이제 뭐 내일은 또 이런 애들이 또 뭐 대장 가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이런 애들이 대장 가고, 뭐 이런 형태가 또 순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서 단기 대응들을 해나가시면 제가 볼 때 이쪽 바닥에서 괜찮은 수익을 좀 누적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뭐 철강 이런 쪽도 이제 돈이 도는 흐름이네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자금을 돌리고 있고, 물론 뭐 사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뭐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도 한 10% 가까운 어떤 상승, 베스텔은 뭐 거의 상한가 가까운 종목 시세 흐름을 좀 내어줬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형태가, 개별주 테마단의 어떤 흐름 형태가 굉장히 세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뭐 탑픽으로는 이제 당연히 현대 오토 에버를 이제 꼽아들었죠. 오늘도 거의 한 3% 정도 상승한 흐름들 내어주면서 결국 이제 좋을 종목들은 계속 좋은 어떤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한 어떤 결과를 좀 낳게 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뭐 SPG 같은 거는 계속 신고가를 내잖아요. 실적 기반에서 뭐 우량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연한 종목별 장세, 그리고 뭐 그 골프 관련된 기업들 VC라든지 크리스 FNC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종목별 전략들을 지금은 펴나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수익들 계속 낼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뭐 내가 좋은 종목이다 판단하는 것들은 그냥 또 꾹 쥐는 그런 전략들 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떤 지수나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조정 차원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수 관련주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종목별 흐름을 가지고서 거래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실 거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항상 반복되어 왔던 그런 시장의 패턴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고,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장세는 뭐 개별주 전략들 쓰는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뭐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 보더라도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1위네요. 200억대. 오늘 이따가 잠깐 짚어드리게 될 것 같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뭐 그냥 이제 큰 어떤 물줄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LN엑선 방산업체들, 우주항공 방산업체들이 좀 많은 편이고,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비어 같은 기업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뭐 형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개별적인 성격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뭐 빅텍, 아시아종 이런 것들은 정말 개별주 아니겠습니까? 동우팜, 캔코아, 아머그린텍 오랜만에 보네요. 휴림로봇, 골프존, 벳셀, 안랩, G2파워. 역시나 이제 개별주 장세의 어떤 흐름들이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오늘은 뭐 특별한 어떤 장세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슈적인 부분 체크하도록 하죠. 오늘 이제 해외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사실 뭐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이제 완전히 급감했죠. 그만큼 이제 지수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한 어떤 장세였는데요. 사실 올해는 시장의 어떤 판이 좀 바뀌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그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에 입각한 그런 섹터 단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쪽에 최근에 이제 K방산이라 불리죠. 지금 우리나라의 탱크든 뭐 항공기든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받는 그런 수주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뭐 콜롬비아 쪽에서 한국 항공우주에 이제 항공기 전투기를 이제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들이 작년 말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주 가능성들이 결국 이제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트렌디한데 수주를 받게 되는 팩트가 나오게 되면 사실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부는 아직 확정된 어떤 기사라든지 이게 나온 게 아닌 기대감이 점증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 오늘 수급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37만 주. 금액으로 치더라도 174억에 기관도 34억. 개인만 이제 2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만큼 쌍끌이 수급으로 이제 올려치는 형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UAM 쪽, 또 이제 우주항공, 우주항공 이벤트는 지금 6월부터 쭉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차트는 우상향 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보시면 우상향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굉장히 강했죠. 9% 넘는 강세. 그래서 사실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UAM 여기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흐름은 뭐 대체적으로 다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오늘 약하긴 했지만 1%대 상승으로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노코도 3% 상승, LIG 넥선 4%대 상승으로 사실 수주 이제 받은 어떤 모멘텀을 붙였던 시세를 넘어섰죠. 그만큼 굉장히 강하네요.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는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제 UAM 관련된 기업인데 중소형주긴 하지만 사실 이때 좀 유심히 봤었거든요. 좀 누르는 형태의 시세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매집이 시작됐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누르면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이걸 갖고 있던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하방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1년 동안 주가를 이제 반토막 박살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제 개인들의 어떤 손절성 물량이 나오고 여기서 올려질 때 요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해 주니까 물량 이제 매물들 나오는 것들 흡수하면서 올려치는 형태, 아주 이제 뭐 전형적인 패턴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장세라는 걸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집된 종목들의 시세를 날리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었고 좀 판이 바뀐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UAM 쪽이죠. 이쪽도 방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가가 안 빠지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UAM 방산 쪽의 기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주말에 나온 기사죠. 콜롬비아가 이제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산의 TA-50, FA-50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 군사 관련해 가지고 막 수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은밀하게 하는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함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군사적인 뭐 장비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보안입니다. 국가적인 보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물어본다고 뭐 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콜롬비아 공군이 총 6억 달러 규모, 한 6, 7천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첨단 제트 훈련기 20대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알 순 없어요. 근데 외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좀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제 한국전 참전도 했고, 또 그 뒤로도 이제 콜롬비아 해군이 우리나라 거 뭐 미사일 구매하고, 또 이제 우리 해군이 또 뭐 중고 호위함을 기증했고, 뭐 이런 어떤 좀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외신에서 좀 보도가 된 것 같고, 그만큼 지금 K 방산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나온 오늘 이제 기사인데, K 방산주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또 우주 관련된 이벤트가 2건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이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는, 대형주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좀 좋을 수 있죠. 뭐 작년 올 초만 해도 이제 보시면 UAM 아랍에미리트하고 한화 시스템, LIG 넥슨, 한화 디펜스와 함께 4조 원 규모의 이제 천궁 수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집트하고도 이제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어떤 실적과 함께, 한국의 수출, K 방산의 어떤 수출이 이제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좋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업종 리포트인데요. 이 제목이 이제 리오픈. 이제 바이오도 이제 리오프닝의 어떤 구간대로 이제 넘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부터 이제 올해 지금까지 계속 내리꽂는 형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뭐 코로나 피해를 봤던 종목들은 뭐 여념없이 빠졌고, 코로나 수혜를 봤던 종목들도 무참하게 그 모멘텀의 소멸 때문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전체 바이오가 들썩이기보다는 코로나를 좀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 그리고 리오픈에 또 수혜를 보는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시세를 크게 내는 구간대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한에서 이제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 대웅제약, 레고캠바이오, 루트로닉을 좀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아스코 학회죠. 6월 초에 있는 이 미국 종양학회, 요 학회에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중요 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세가 또 크게 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처방되는 시밀러, 뭐 항암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초록 제목이 이제 공개가 됐죠. 4월 27일 날. 저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뭐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기업은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스코 참여하는 기업들과 발표될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제목이 공개된 리스트 중에서 LBA를 제외한 초록들은 한국 시간 5월 27일 오전 6시에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좀 기대가치 높은 기업들은 지금부터 모멘텀을 좀 받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요 공개 시점에서 아마 이제 뭐 차익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국내 주요 이제 발표로는 유한양행의 이제 레이저 티닙, 그리고 얀센 거죠. 아미반타맙의 이제 병역 임상, 요 이제 결과 발표인데요. 어쨌든 지금 블록버스터 이제 비소세포폐암, EGFR 비소세포폐암의 이제 1차 치료 이제 타그리소, 또 화학요법의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어떤 요 이제 새로운 치료법의 이제 업데이트 이제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뭐 사실 기본 표준 치료보다 이제 더 좋게 나온다면, 뭐 연말이라도, 빠르면 연말이라도 FDA 긴급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글로벌에서도 주요한 어떤 관심사기도 합니다. 또 이제 네오이멘텍 같은 경우 NT-i7의 또 이제 키트루다, 티센트릭 같은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데이터 발표, 이 부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아스코도 작년 에스모와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는 ADC, 이중항체, 카티, 면역항암제 적응증 확장 등에 대한 주요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이번 아스코 학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개최된다는 부분들, 시카고에서 6월 3일에서 7일까지 대면으로 개최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딜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요한 기업으로는 이제 그 유한양행 거, 그리고 네오이멘텍 거, 그리고 NK맥스 거, 요 세 기업의 이제 주요한 발표들이 보다 더 이제 중요도가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니너스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니너스 거, 이런 것들. 큐러셀도 사실 이번에 기평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발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 큐러셀의 어떤 발표 내용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스코 학회는 분명한 모멘텀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AACR보다는 훨씬 주가의 어떤 영향도가 클 거라 생각되고요. 사실 유한양행의 어떤 임상 결과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게 된다면 전체 바이오 센티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 마감해보는데요. 이번 주는 뭐 FMC 전까지는 조금 이제 뭐 개별주 플레이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조금 더 종목별 흐름들을 체크해드리는 그런 어떤 복귀 영상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